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20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비로 인해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낮부터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황사가 일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 하늘이 개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은 7명의 사회이사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포스코 사회이사들이 경영진의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 감시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형식적인 사회이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사회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포스코 사회이사진 7명은 최근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승인해줘 포스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0년 포스코가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 안철수를 비롯한 사회이사들이 이를 승인해줬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수행했던 기능이라는 게 전 회장들이 저지른 전행, 성진지오텍 인수 같은 그런 거를 검증하고 감시해야 되는 기능은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다 없지 않았냐. 포스코 사회이사들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 12명 가운데 60%를 차지하는데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회장 선임이나 경영진 평가 등 사회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조차 정치권과 경영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줘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외부 인사가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든가 또 자기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회이사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재 포스코 사회이사 7명은 경제신문 사장과 대학 교수, 기업체 대표, 전 장관 등 특정 분야로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스코 이사회에 적어도 노동조합의 대표라든가 어떤 사회이사 중에 어떤 시민사회에서 그런 재벌 감시운동 같은 것들을 벌였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포스코의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러 있는 사회이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국립어린이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을 하고 2019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에 개관한다는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접근성과 관리 운영의 편의성, 지역 내 문화시설의 위치 형평성을 종합 감안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과 대흥동 일대 예포항역 일원에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와 공원 건설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6월 중 공모에 들어가 10월에 사업자를 뽑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포항역은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포항시가 여론 수렴 없이 허물고 도로를 만들었으며 아파트 건설도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의 주요 공약도 오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죠.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청년 행복을 1호 공약으로 꼽았고,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앞세우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각을 세웠습니다. 경제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를 내세웠고,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 예산 확보를, 정의당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농업 정책은 10대 우선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창업농 10,000명 육성, 자유한국당은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농업인 월급제,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 확대, 정의당은 지역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민중당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대형 이슈에 가려진 지역의 민생 의제를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선관위가 운영 중인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 경북에서는 보육기관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를 비롯한 380여 개의 희망 공약이 지금까지 접수됐습니다. 각 정당의 공약과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 사이에 간극이 큰 만큼 어떤 해법이 더 많은 선택을 받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5대 공약은 오는 28일 발표되고,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다음 달 4일 선거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종식 장규열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제 한동대에서 후보 등록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해 한 후보가 상대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보 진영은 이창규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단일화했으며 임종식, 장규열, 안상섭, 이경희 후보 4파전 속에 문경구 씨가 지난 15일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사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교원 행정 업무 최소와 행정 잡무 폐지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개선, 세 번째는 초등 돌봄교실 돌봄 전담사 의무 배치 등 돌봄 정책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전국의 교사 28,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와 전교조, 시도지부 간 정책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천의 한 농촌마을 인근에 폐합성 수지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허가가 났지만 정작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깜깜이 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외에도 허가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한 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폐합성 수지 화력발전소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터에는 폐합성 수지 재활용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터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허가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2015년 6월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놓은 상태라서 영천시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만 얻으면 됩니다. 발전소를 세울 때는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 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미리 덜어둔 것입니다. 폐합성 수지 재활용 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 폐합성 수지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폐합성 수지 재활용 공장에는 이중으로 화력발전소 허가를 못 납니다. 왜냐하면은 화력발전소하고 재활용 공장은 틀리기 때문에. 영천시청 담당자도 이런 사실은 인정합니다. 좋은 순환시설로 돼 있는데 그거를
안개가 일본에 이제 답변 왔는 게 지금은 뭐 재활용 공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 하려면 그걸 이제 폐업하고 이제 해라면 그렇지 같아요. 영천시 공문서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공문에는 화력발전소가 재활용 공장터에 들어서는데도 인근 공장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고경면사무소에서 영천시청으로 보낸 주민의견서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다른 번지로 잘못 나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이래요. 뭐 강력화하고 이런데 뭐 일전에 이제 그거 알고 있겠네. 그 뭐 오행면에서 잘못했는 것 같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깜깜이 허가 논란에 이어 석연치 않은 허가 과정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나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1회 예약 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는 3개월 동안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 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을 기준으로 평균 15%의 노쇼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잦은 비로 복숭아 세균 구멍병 확산이 우려돼 재배 농가의 주의가 우려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복숭아 병해충을 관찰한 결과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잦을 때 나타나는 세균 구멍병 발생 비율이 1.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복숭아 산지인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직까지 발병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개화기를 전후로 나무 중간과 아랫부분에 약재를 집중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9개가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점검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사흘 분량을 초과 판매하거나 향정신성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곳 등 위반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약사법 위반 약국을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18 대학창업펀드 운영사에 경북에서는 포스텍 기술지주와 대경 기술지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 공대 기술지주에 지원되는 창업펀드는 45억 원 규모로 교육부가 25억 원을 출자하고 경북도와 포스텍이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했으며 대경 기술지주에는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학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생들의 활발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20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비로 인해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낮부터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황사가 일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 하늘이 개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